부장님 모셨어요. 이제 23개, 그냥 8개에다 6개 들고 14개. 그리고 정장을 주고. 지금 공익에서는 4개. 그거 우리 받을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달라는 거 이유가 뭔지 이재명 대통령 양보해가는 거야. 그럼 갈등을 하니까 내가 좋다니까 그렇지 않은 거지. 도시는 그거잖아. 그래서 해피동기하니까 안 좋은 거지. 호수 지향이가 먼저 만들까. 이 뒤에 땀을 마산하고 보내준 거가 있어. 칭찬하고 그래서 그좀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거 육지에다가 그럴 때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여기 제일 맛있네. 그냥 붙었잖아. 이거 저기 딴데 한개 안 잡아. 아십니까? 예. 페이스북 페이스북 앞에도 있구나.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선생님.
머리는 드시고. 아침은 운동하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무섭죠. 아이고.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음식을 받지 않는 제주도에 저 진해 누나까지 같이 왔더라고요. 해외 가서 아니, 첫 때는 같이 안 했지. 아니 이거는 동수 형이 그러나 음식이야, 어른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진영이 지키지. 누가 지금 동수 형 가스라이팅 나와서 미팅 해놔. 잘 나오면 싶었는데. 돈이 얼마나 타는지 몇 시경이라고 아침 먹고 먹으러 갑시다. 1시 40분인데, 또 우리가 또 있어, 8월 2일까지는.
저 아마 저기서 사상공학단에 한번더 껴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잘 들립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밖에 계신 우리 당사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 부장관님, 잠시 후에 식을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들어오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남 부장관님, 들어오십시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행사 진행에서 갖고 계신 스마트폰은 무음으로 변경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대학생위원장님 맨 앞에 좀 와서 앉으십시오. 맨 앞자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의 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강대범 우리 저기 방금 앞에 앉으십시오. 네, 그럼 오늘 우리민주당 야전사역과 황명선 최고위원과 저희가 다음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정책위 부의장 문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간담회를 찾아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간담회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에 그리고 내빈 속에 그리고 황명선 후보님의 인사 말씀과 출마 예정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자유로운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전체 단체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표 경연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후보 경력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민주예술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내린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인공은 마지막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제2도당 노인위원장이십니다. 이성수 노인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원철 우리 수석부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강성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참배하셨고 우리 현지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남원의 재선 송미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템바리 이제 해안이 위원장이셨죠. 우리 강철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연속에서는 강철 같은 남자로 이렇게 훈련되고 있습니다. 저번 행정관 출신이죠. 우리 한정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혜주 우리 여성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영희 을 지키는 인생 실천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원철 천년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미래도 김성년 대학생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철 홍보소통위원장님 이렇게 모든 분들 다 얘기하신 분인데 소를 해서 우리 당연 동지 여러분 박수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먼저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주인공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야전탈만 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황명선 화이팅! 먼저 이제 간담회를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의 환영사를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수 도당 노인위원장님의 환영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앞에 나가야 되는데 제가 몸이 조금 애매해요. 갑자기 그 인사 말씀을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몇 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냥 낭독하겠습니다. 요즘 전국적인 피해복구 공사로 여념이 없으실 텐데 여기 제주까지 오셔서 당원들과의 만남 시간을 가지시는 황명선 의원님이 최고위원회 단독 출마하심을 축하드리며 또한 제주 당원이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전국 당원 만장일치로 당선되셔서 이번 선출되는 당대표와 민주당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원님이 무언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원철 수석부위원님의 환영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뵈는 나원분들도 많이 계신데 감사하고 환영하고요. 우리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님께서는 아시겠지만 단일 후보라서 저는 제주가 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논산군번입니다. 134, 64, 732 철력밭에서 각해전투 그 다져진 분입니다. 우리 황 의원님 그 양력을 잠깐 봤더니 서울시 의회 의원님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논산으로 내려가서 논산시장님을 3번 역임하시고 이제 초선 의원님이신 걸로 아는데 기획재정이 유형이시라고 그러니까 근데 초선 의원님이 기재위 간다는 건 전 정말 그 파괴력은 대단하다. 제가 지방의원 3선 출신입니다만 기재부의 그 횡포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재부를 좀 나누겠다 이런 걸 보고 좀 대단히 환영했습니다. 아마 지방분권 가면 우리 황명선 후보님을 빼고는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제주 지역도 정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 갖고 계시리라고 보아지는데요. 정말 오늘 좋은 말씀 드리고 오늘 방문을
환영하고 앞으로 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간담회를 하기 전에 단체 사진을 먼저 찍자고 해서 여기 괜찮습니까? 단체 사진을 먼저 찍고 그럼 단체 사진을 먼저 찍고 그리고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분들 나오셔서 단체 사진 준비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제가 설정하면 화이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황민선! 화이팅! 황민선! 화이팅! 제주도당!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를 다시 중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제주의 강원도기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이곳 모이고 제주까지 기쁜 마음을 안고 오셨습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삼선 논산시장을 지내시고 지금은 충남 논산계룡 금산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고 이제는 당대표 체제에서 2기 연속으로 조직사무부총장을 지냈으며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한 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을 지내던 시절부터 함께 공부하고 정책을 추진하며 손발을 맞춰온 자치공권과 균형발전의 대표주자이시며 지난 두 차례의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사령관, 야전사령관이라고까지 부르시며 신뢰하였던 우리 당의 현장형 지도자이십니다. 다가오는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야전사령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단독 최고의 후보 황민선 후보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어서 마이크를 우리 황민선 후보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끝까지 안 넣네요. 제가 바로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 이제 넘기겠습니다. 예, 제주도에 왔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우리 민주당의 우리 강원동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국민과 그리고 우리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이 제주도의 우리 이 선대당 동지 여러분들 힘으로 우리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를 세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 정말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 만드는데 헌신하셨다고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침 어젯밤에 왔어요. 아침에 지금 사상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만 사상 사건이냐 항쟁이냐 이렇게 명칭과 관련된 내용도 아직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그 방명록에 제가 사상민주항쟁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사상민주항쟁 희생자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민주주의를 세우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게 다시 그 역사에 대한 왜곡, 역사에 대한 진실 바로잡는 거 이재명 정부에서 우리 반드시 해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단독 후보로 나왔어요. 단독 후보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우리 제가 도당에 또 우리 사무처에다가 대표 후보들 아니면 뭐 당 지도부에 나와서 최고위원 후보들 간에 이렇게 당원 간담회를 합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고 또 연락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단독 후보지만 그래도 이럴수록 더 열심히 우리 당원분들 찾아뵈야 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에 이 사무처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정말 다 다녔어요. 전남, 광주,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충청 남북도 세종, 충북, 강원까지 하고 계속 쭉 하려고 했는데 지지난주 수요일부터 막 물폭탄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목요일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후보들끼리 만나가지고 또 우리 중앙 선대위 그 포함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 이대로 우리 축제회장,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를 뽑는 축제회장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수해나 이 폭우로 인해서 재난, 거의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있었죠. 경상남도 산청에서는 아직도 희생자가 잘 많았고 아직도 지금 못 잡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전남의 담양이나 곡성이나 그리고 나주 같은 경우 굉장히 피해가 많고 사실 충남 같은 경우 제가 충남 논산, 계룡, 금산인데 저희는 지난해에 굉장히 많은 폭우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이 됐던 곳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다행히 피해가 없는데 예산, 서산, 담제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불효도 많았고 인명피해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 전국적 유세를 중지하고 합동연설을 중지하고 우리 당원전에서 우리 유튜브로 저희 당원전에서 중앙당 당원전에 가보셨죠? 당원전에서 연설 충청권하고 영남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지역 호남과 서울 수도권은 8월 2일 이번 주 토요일날 완샷으로 그냥 킨텍스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언론에는 이제 대표 후보 두 분만 계속 나오죠. 최고위원 후보도 경쟁자가 있으면 좀 이렇게 나올 텐데 단독이라고 그냥 완전히 열애돼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룰은 또 과거에는 전 우리 한 20만 가까운 우리 권리당원분들한테 문자도 보낼 수 있었어요. 과거에 보면 뭐 데이터는 줄 수가 없잖아요. 당에서도 다만 우리가 문자 안 하고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지급하면 전 당원들한테 보내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없어졌어요. 룰에. 그래서 우리 권리당원분들이 소식을 못 받아봐요. 깜깜이 선거가 된 것 같고 또 후보가 또 혼자여서 단독 후보여서 통을 나요. 네. 그래서 또 그러면서도 또 이 전당대회 번역별로 전당대회 현장 연설회가 있으면 그래도 이제 연설도 하고 좀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더 불구하고 시도에 찾아다니면서 우리 당원분들 인사드리는 게 제 도리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육지에서 제주도로 넘어왔어요. 잘 왔죠? 제가 서울 경기 인천 오늘 끝나고 나서 오후에 저녁 때는 서울 또 간담회가 있고 내일 그냥 경기 인천 해가지고 수요일부터 투표가 되는데 17개 시도 전국적으로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리 그래도 시도 우리 사무처에서 당원들께 함께 만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는 이번에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우리 당원분들이 세운 이재명 정부 지금 이제 2개월 아직 채 안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효능감이 있습니까? 네. TV 보기 예전에 TV에 윤석열 나오면 끝이요. 지금 어때요? TV 틀어놓으면 이제 좀 즐겁게 보죠. 저도 지금 막 이렇게 들어오려다가 보니까 모니터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국무회의 한 내용들이 YTN에 쭉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맨홀로 2명이 사망됐는데 거기에 얘기하시죠. 또 한 사업장에서 재해로 끼임 사고 있잖아요. SBC 얼마 전에 현장에 방문했는데 어떻게 5명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냐. 결국 국가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에서 자치분권 동지였죠.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일을 해왔던 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역 앞에도 만들고 청년 배당도 만들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중앙에서 국가에서 지방한테 정책을 안내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성남에서 직접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성남시 예산을 갖고 성남 시민들, 성남 청년들, 성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골목상권 이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을 만들어서 전국에 확산이 됐죠. 뭐 제가 논산시장 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365일 24시간 아이들 공센터, 365일 24시간 폭력학대 신고대행 센터. 모든 청소년들 교육적으로 대도시에 비해서 부족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중국 상해임 시정을 좀 갔다 올 수 있고 이렇게 된 대표적인 정책들 결국은 우리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현장에서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중앙을 움직였던 그런 사례들이죠. 그렇게 유능한 현장형 분권 자치분권주의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국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대통령이 나와서 국무회의 때 내노래 2명 사망했는데 이런 거 국가가 책임 있게 왜 대응 못하냐. 왜냐하면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공직자들을 움직이죠. 이런 대통령은 역대 없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피해가 있을 때 수해 현장에 막 산청에 달려갔잖아요. 여러분 다 봤죠? 이거 옷 입고 민방위복 입고 대통령이 우산 쓰고 산청 피해 현장에 가고 보통 지도자들이 보면 큰 피해, 재난이 발생하면 바로 안 갑니다. 바로 안 가요. 왠지 알아요? 재난 현장에 가면 건물이 무너졌다. 절규하죠. 누가 뭐 가족들 와서. 그다음에 농가들 하우스 물 잠기잖아요. 막 지금 생산해야 되는데 이번에 충남 예산에 가서 하는데 메론과 수박이에요. 막 생산하고 막 이게 출하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폭우로 그냥 물 닿으면 전부 다 저기 녹잖아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따야 되고 이 작업하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 농민들 절규를 하죠. 한 해 농사 막 10동씩 이렇게 그거 갖고 자식들 전부 다 학교 보내고 다 해야 되고 가정 꾸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데 가면 어떻게 해요? 선출직 공직자들 우리 여기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계신데 예. 강철 우리 의원님들 계신데 이렇게 의원님들이 계신데 가면은 현장에 가면은 뭐예요? 선출직 공직자 정치인들은 뺨이에요. 뺨을 대주고 있어요. 왜냐면 분노하잖아요. 나 어떡해. 내 여기 그 하우스 전부 다 이게 절단하는데 의원님 말이에요. 저기 시장 군수가 말이에요. 대통령이 미리미리 이런 걸 예방을 해줘야지. 어떻게 살라고. 막 이렇게 생각한 말이에요. 저기 공무원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대통령이 현장에 좀 정리된 다음에 하시죠. 제가 논산시장 할 때 시장 우리도 5천동이 2012년인가 13년인가 엄청나게 폭우가 왔어요. 4대강 사업 지금 이명박 정권에서 그러니까 그 역류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가동을 시켜서 5천동이 수박과 메론 하우스가 절단이 났어요. 막 전화를 빗발쳐 시장 나가고 그래서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부시장 국장들이 잡아 시장 나가면은 큰일 나요. 폭행 나가면 아니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는 폭행당하고 뺨을 대줘도 이것도 우리의 저기 하나의 그 농민들의 울분과 분노를 풀 수 있는 것도 정치인들도 저는 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갔죠. 나갔더니 뺨을 어떻게 시장에 좀 일찍 나와야지 이 물을 저기 이렇게 넘치도록 안 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 갑작스러운 폭우. 그러더니 이렇게 하더니 때리질 않죠. 네. 뺨을 대줄 정도의 생각을 갖고 일을 해야죠. 선수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현장이 정리도 안 되는데 정리 안 됐죠. 수해 먹고 저리 딱 보고 가서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해야 결국은 경상남도 도지사도 그렇고 공직자도 그렇고 중앙부처 공직자도 그렇고 현장용으로 달려가는 거죠. 이게 미션이에요. 이게 메시지죠. 지도자의 역할이죠. 그냥 뒤에서 그 용산에서 그냥 보고만 받고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그런 것이죠. 고성 사건들이 일어나고
오송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중국분에서 어떻게 했어? 응? 거기 달려오지도 않았잖아요. 예. 술 드셨죠? 예. 술 드셨다라는 표현이 좀 너무 저기 존칭해서 술 먹었죠? 이 재난이나 국가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핵심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대표 후보들 뭐 저도 그렇고 선거운동을 일절 금지하고 그래서 못 다녔어요. 어디 가서 저기 이렇게 당원들 만난다고 간단히 잡아달라고 다들 지금 어디로 가냐면 다들 수요복구 현장에 그냥 우리 전 민주당의 지역위원회는 다 현장에 그냥 버스 빌려가지고 아침 새벽에 가가지고 다 같이 그 동고동락 하면서 다 치워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원간 자리를 할 수 있다. 우리는 다 현장에 가야죠. 이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난주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죠. 선포를 했는데 우리 충청권, 충청남도, 대전시, 세종시, 충청북도 여기 다 국힘이에요. 국힘. 단체장들, 시도지사가. 지난 대통령 선거 끝나고 우리 완패했잖아요. 제주도는 좀 예외였지만 시장 모습들도 걸망해요. 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바로 1개월 후에 선거를 하다 보니 이 양반들이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거에서 막 우리 모든 국민과 자원봉사자 뭐 이런 분들은 막 그냥 전체적으로 가서 지금 아직 매몰돼가지고 생사도 지금 찾아내지도 못하고 이런 지금 상황인데 불구하고 다음날 외국으로 출장 갑니다. 4명 다 마치 짰다시피. 그래서 제가 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충청권이니까 정치인이니까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해야죠. 국민의 생명이 현장이 먼저입니까? 외국 출장이 먼저입니까? 그냥 쉽게 여러분 현장에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외국 출장 갔어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제 페이스북에 보시면 그 글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또 답글을 또 했어요. 또 제가 이게 일단 언론의 기사들 나오고 했는데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핵심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 자,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 우리 국민과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 세웠습니다. 제가 지도부에 출마한 가장 큰 이유 우리 여러분들이 세운 이재명 정부 성공할 수 있도록 강력한 뒷받침하는 지도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란을 지금 아직도 내란 중입니다. 내란을 확실하게 신속하게 종식하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언론개혁,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플래카드를 저희들하고 우리 농업사법도 이번에 통과를 시켰는데 우리 문대리 의원이 대표관에 있고 그러니까 민생과 관련된 우리 윤석열로 거부된 법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법안들도 신속하게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란을 확실하게 신속하게 종식하고 그리고 개혁의 완성을 만들 수 있도록 집중 잘했다. 이게 저의 역할이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민주당이 저는 자치공권주의자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여러분 아까 아시다시피 서울 시의원 했어요. 그리고 논산에서 시장 3선을 했어요. 논산에서 제가 처음으로 해방 이후에 우리 진영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제가 시장 당선됐어요. 거기는 다 자민련이었어요. 자민련. 그래서 서울시의원에다가 당의 유혹으로 2005년도 참여정부 마지막 말이에요. 이건 제가 조금 사견을 덧드려서 그때는 참여정부 마지막인데 그때는 시장으로 구청장 후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 낙선하니까. 낙선하는데 낙선하는데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성남에서는 이재명, 수원에서는 염태영. 저는 서울시의원에다가 당의 지도부가 너 고향 논산이지 그리고 초중고 나왔지 다 계시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논산으로 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남겨놓고 서울시의원 사직하고 제목에 논산으로 내려가니까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거기는 다 자민련이에요. 그 당시에 제가 2006년도 나갈 때 부여군수, 계룡, 금산군수, 뭐 청양군수, 민주시장 후보를 못 냈어요. 우리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도의원, 시의원, 방해위원 지치는 런닝메이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죠. 민주당 깃발 갖고 우리 열린우리랑 깃발 갖고 나가죠.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재명은 성남에서, 염태영은 수원에서, 논산에서는 저, 강동에서는 이해식, 노원에서는 뭐 김성환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2006년도에 낙방을 하고 2010년도에 다 당선이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우리 민주당스럽게 유능하게 일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 주말에 만나서 그래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도 만들고 사회적 경제를 만들고 평생학습기본 지방정부 협의회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그런 우리 공부하는 모임들을 만들어서 저희들끼리 같이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저희들 그렇게 하면서 같이 만났죠. 그러면서 성남의 지역화폐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같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지방 청년도시 입장에서는 지역 상공 공무원들이 다 출퇴근하잖아요. 외지에서 지역화폐 만들어 놓으니까 끝내주죠. 그죠? 이런 유능한 효능감을 국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에서 만들어서 중앙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부터 지역화폐, 민생회복지하는 거 그렇게 요구를 윤석열한테 이야기해도 그 친구들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만 주죠. 왜 그 저기 이건희 회장 손자들까지 왜 다 주려고 그래? 이런 논리잖아요. 오성기도 그렇고 오성덕 씨도. 근데 그걸로 인해서 차별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골목경제일 때 그렇잖아요. 골목경제, 지역화폐. 그러니까 내수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윤석열 정권 시의상 내란 이후에 완전히 그냥 연말로 모든 일정들이 다 취소됐잖아요. 모임도 못하고. 이럴 때 지역화폐, 민생의 복지원을 한번 쭉 하면은 막 내수시장이지. 살아나죠. 지금 그래서 이번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추경을 해가지고 참 이제 지급하고 지금 소비가 굉장히 그냥 자영업자들한테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많은 우리 도민과 시민들, 국민들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진짜 필요한 거죠. 얘기가 좀 됐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지방정부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이 됐고 민주당 시장문화부총장 회장을 이재명 초대 회장을 했고 그 다음에 염태영, 이해식 그리고 저도 회장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만나면서 자치분권이 결국 우리 정치인들, 국가가 정부의 정말 하게 될 역할이다 라고 해서 과거에 제가 최고위원 지금 청명을 위함에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박 의원님도 그렇고 저 여기 최고위원 이번에 몇 번째 나오는 줄 아세요? 네? 제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러면 국회의원 추선이 어떻게 세 번째 나와요? 그죠? 희한하죠? 저 양반이 최고위원병에 걸렸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시장할 때, 민주당 시장으로 회장할 때, 한 번은 결국은 우리 자치분권에 대해서 여의도의 지도부에 꼭 국회의원들, 정치적으로 쌍만하는 이런 모습 보이지 말고, 우리 2010년도에 저희들이 다 당선돼가지고 들어오고 재선도 하고 3년도 하면서 우리 민주당의 지도부의 자치분권 한 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생을 이야기하는 우리 민주당이 국민한테 얼마나 사랑받을까. 그래서 저희들끼리 자치분권 전체 회의를 통해서 후보를 내자. 비록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지더라도 언젠가는 되겠지. 그리고 전 당원들한테 그리고 국민들한테 자치분권이 왜 중요한지 그렇게 설파하게 돼. 우리가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전에 박우석 부총장이 한 번 나갔고 그 다음에 저를 지목해서 제가 나갔고 그래서 떨어졌어요. 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의원인데 그분은 제가 선거대책 총괄본부장하면서 전국을 뛰어다니고 제 통장도 깼어요. 적금 통장 깨면서 그래서 염태영은 당선이 됐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또 출마를 해야 되는데 또 저를 지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떨어졌으면 되고 그리고 염태영 반성시키려고 선거대책 본부장으로서 전국 각지를 연관해가면서 그냥 전부 뛰어다니는데 이 정도면 나도 자치분권을 위해서 그나마 좀 헌신했는데 이번에는 나를 요구하지 말아라.
민주당 회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가 보궐선거였어요. 서울시장 지고 나서 송영길 대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사표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뽑는 선거에 그래도 한번 나가서 좀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 나가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동지들한테 아니 시장이 한 번 나가서 떨어졌으면 그렇지 우리 또 나가서 우리는 인구 12만 명씩 당원도 적어요. 당원도 적어요. 그래서 아유 안 나가겠다고 두 번 떨어지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거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 당원분들이 논산까지 쫓아와서 우리 이러면 중단된다. 나서라. 가치와 철학을 갖고 그래야 후배들이 따라가지. 그래서 또 결단하고 후보 등록하고 또 나갔어요. 그래서 또 떨어졌어요. 두 번 다 전국대의원에서 2등 했는데 우리 권리당원 이렇게 합산하잖아요. 합산하니까 꼰치예요, 꼰치. 응? 첫 번째도 꼰치, 두 번째도 꼰치. 전국대의원에서는 2등 했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여러분들은 다 찍어줬는데 우리 권리당원들이 저를 잘 모르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알아도 시장은 잘 몰라요. 이제 전국선거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3선 마치고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번에도 운명처럼 저한테 저는 이재명 대표가 1기 때는 대변인을 했고 2기 때는 제가 제주하고 인연이 큽니다. 3선 마치고 우리 대선 지고 지방선거도 우리 국힘한테 축소화됐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6월 말에 10년 동안 제 아내한테 시간도 못 갖고 해서 부인 우리 차 끌고 제주도 가서 내가 여행시켜줄게 해가지고 집에 있는 차 우리 끌고 만도에 와서 우리 차를 갖고 와서 제주도 넘어와서 예약도 안 했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한 달 살기 왜 찾아가지고 조천은 어디 방 2칸짜리 일자가 홀을 보니까 같이 방 2개는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한 달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열흘 정도 잘하고 있고 지금 이제 뭐 여기 사전에 숲들도 가고 걷고 사색하고 또 아내한테 그동안 시간을 못했으니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전화가 늦어지는 오는 거예요. 이재명 의원이에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님은 5월 말에 보궐선거에 개항해서 당선이 됐죠. 그때도 다 알아봐 하고 당선돼서 한 1개월에 좀 지나가서 저한테 전화가 주셨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저 제주도에 놀러 왔어요. 제 아내랑 둘이 아주 어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형님은 그때 그 당시는 제가 형님이라고 했어요. 지금 대통령이 형님은 뭐 의원 돼서 바쁘시겠는데 제가 형님 못 가시고 있으니까 제가 앞에 있을 테니까 이렇게 좀 부러워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나 상의할 게 있는데 좀 언제 시간 돼요? 꼭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 전화 받고 이제 다음날 비행기 타고 이제 우리 아내는 여기 있고요. 한 달 살기 여기 한 달 반 정확하게 한 달 반 올라갔더니 많은 분들이 나 대표 나가라고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어디 국회의원부터 무슨 초선이 무슨 대표를 나가냐 못 나가게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셔야죠. 윤석열이가 됐는데 윤석열한테 죽습니다. 민주당도 초토화되고 제가 당하게 얘기했어요. 아 그래? 그러면은 우리 당대표 선거는 어떻게 치러집니까? 중앙위원 뭐 예를 들면 후보가 많으면 이제 중앙위원 투표에서 이제 걸리잖아요. 대표도 사개수로 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원. 이제 내가 이제 막 국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중앙위원 컷오프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어떡하지? 이건 뭐냐면 이제 저한테 상의하듯이 말씀하시면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한테 그래서 제주 한 달 살기, 한 달 반 살기 하면서 한 보름은 제 아내는 제주도에 한 달 반이 있었는데 저는 한 보름만 있고 한 달은 전국적으로 선거하러 다녔어요. 네, 그런 기억들이 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끝나고 대변인하고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조직부 총장을 했어요. 조직부 총장은 실질적으로
선거에 있으면 늘 앞장서야 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당원, 그 다음에 우리 공조직 시도당, 그 다음에 지역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도지사부터 우리 지방령까지 중앙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업무를 하는 역할을 특히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이기 체제에서는 영광, 그 다음에 영광, 거제, 그 다음에 담양, 아산, 강화 뭐 이런 데는 선거들이 있었잖아요. 두 번에. 이게 작은 선거지만 이게 윤석열에 굉장히 중요한 평가니까 선거에서 승리해야 되죠. 그래서 영광의 보궐선거 한 달 살이 하면서 영광에서 선거를 또 치르고 담양에서 한 달 살면서 또 치르고 이렇게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늘 선거 치르고 대선 치르고 지방선거 치르고 국회의원 선거 치르고 대표 선거 치르고 그리고 보궐선거 치르고 이거 또 대선에서 또 앞장서서 조직부총장이 전국의 조직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하면서 선거 치르고 이제 저는 이제 다 내려놓고 대통령 됐습니까? 되셨습니까? 내려놓고 좀 쉬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좀 디테일하게 공부도 더 잘해서 또 이 법안도 좀 신뢰 있는 중요한 법안들도 만들고 이렇게 좀 하고 싶었는데 운명처럼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의 그런 이재명 대통령 옆에 있어서 그동안 이렇게 함께 해왔는데 이게 김민석 국무총리 이 비어있는 그 자리에 한 자리에 최고위원 자리에 꼭 출마하는 거죠. 요구하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그래서 더 크게 좀 쓰이죠. 저를 쓰시죠. 대통령 묻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집권 초반기 이제 막 들어가는데 당에서 정말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야 된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 사명감으로 결단을 하고 운명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하다 보니까 후보들이 좀 등록하지 않았더니 등록하는 후보가 딱 후보 마감하니까 저 혼자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삼수에서 세 번째 저기 대통령도 했잖아요. 그죠? 그죠? 황명선 후보도 세 번째 도전에서 최고위원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꿈이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응원을 해줘야 찬성해줘야 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자치불권주의자 이 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 것처럼 당의 주인도 당원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당원 주권을 상당히 제도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과거에 그 국회의원 선거 때 실질적으로 대표라면서 사람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넣지 않았어요. 그죠? 다 경쟁할 수 있도록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죠. 제가 조직부총장하고 지난해 대표님께서 저한테 그러니까 내년에 있을 지방자치 혁신기획단장으로 저를 임명을 시키면서 대표로 계신데 불구하고 그렇게 작년이죠. 내년에 있어 2년이잖아요. 벌써 지방선거에 대한 당원 주권에 대한 제도 개혁을 만들고 불공정하지 않고 공정하게 시스템을 당원 주권을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한테 단장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저는 두 번째 내란을 종식하고 확실하게 개혁을 완수하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당원 주권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더욱더 확실하게.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 때 우리 지방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전당원 투표로 제가 만들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당원들의 이 고난을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상무위원회에서 했잖아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당원 조건이 당원이 됐는데 당에 그냥 뭐 선출할 때만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당이 100년 정당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을 키워야죠. 우리 당하고 국민의힘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는 그래도 뿔뿔이 현장부터 이렇게 학습되고 성장되는 분들이 단단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해식, 김성환 장관, 노원 구의원, 서울시의원, 노원구청장, 강동구청장, 국회의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장관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남시장이 도지사를 하고 대표를 하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죠? 변방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는 국회의원들이 여의도 정치 권력에 있는 분들이 3선, 4선, 5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다 역량도 있죠. 그런데 변방에 있는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말고는 크게 안 받죠. 근데 유능해요. 변방에 있는 당원들이 선택하고 국민들이 선택해서 변방에 있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시대를 만들었어요. 저의 꿈은 민주당이 100년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인재를 키우는, 그러려면 우리 학습과 교육을 일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연수원도 필요하고 교육기능도 필요하죠. 당원들한테도 교육 필요하고, 그리고 젊은 청년이나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정치의 뜻을 갖고 있는, 아니면 중간에 직장을 일을 하면서도 자영업을 하면서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습과 교육을 받는 이 활동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가치와 신념,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강령이,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그리고 기본사회를, 기초생활을 뛰어넘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행복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본사회가 한다. 이게 이제 우리 당의 강령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치를 갖고 있어야 지방의원인데도 교례를 만들더라도 그런 인식을 갖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단체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가치를 갖고 일을 하는 거죠. 그게 이재명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해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 동지들이, 우리는 굉장히 많이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우리는, 우리 뿔뿌리 동지나 우리의 사람들은 시민과 주권자를, 도민들을 섬기고 존중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데, 저들 행태를 보면 윤석열부터 이번에 출전한 사람들 다 포함해보면 저분들은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불복으로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저분들은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차이가 틀린 거죠. 우리 당에도 일부 의원들 가운데, 일부 다시장 가운데서 목에 힘주고 자세 잡고 시민들을 섬기고 존중하지 않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체계화시켜서 인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서 우리 100년의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죠. 저는 제 꿈이 이번에 최고위원 나왔지만 이후에 하고 싶은 게 꼭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풀뿌리 정치학교 만들어서 제가 교정하죠. 그래서 직접 사례를 직접 말씀드리고, 왜 이런 정책이 어떤 고민 속에서 왜 이걸 만들었는지,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그게 정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풀뿌리 정치학교 교장하고 싶은데 여러분 다들 시켜주시네요? 시켜주시네요? 인재를 찍어서 100년의 민주당의 역사를 만들어가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내년 지방선거, 제가 선거 전문가잖아요. 다 승리했잖아요. 험지에서 논산에서 삼선했던 이 사례를 다음에 기회되면 여러분들 한번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한번 초대를 하면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어떻게 그 험지 자민련 지역에서 인근 지역의 광역기초위원도 러닝메이트도 충분치 않은데 어떻게 초선재선 3선을 냈는가, 이거 제가 직접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출마하고 싶은 분들 듣고 싶죠? 그렇죠? 그리고요, 자치분권, 세 번째는 자치분권을 더욱더 강화해, 균형 발전. 자치분권 균형 발전을 강화시켜서 우리 대한민국 17개 시도, 그 다음에 226개 시군구가 차별받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중앙집권적인 대한민국의 사무체계들, 그 다음에 예산, 재정체계들 모두 다 중앙집권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자치분권 현장에 있을 때 재정분권, 그 다음에 지방의안 일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여러분 동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함께 투쟁도 하고 청와대도 찾아가고 막 국회의장도 만나고 해가지고 결국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했죠. 그때 청와대 행정관 하셨잖아요, 우리 하명이. 그죠? 네. 그때 그래도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지방자치법대조관, 지방이야기일괄법, 재정분권이 그나마요. 전부 다 세금을 걷어서 80%는 국가, 20%는 지방이에요. 현장에서 시민들의 삶이 필요한 것 같아요. 최대한 우리가 6대 4까지 한번 해보자 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7.5대 2.5까지 만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진보한 거죠. 그래도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치분권 균형 발전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그 일에 앞장섭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받고 어려운 우리 시민과 국민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하고 정치하면서 늘 이야기했던 우리 기본소득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다양한 영역들이 있죠. 교통, 안전, 돌봄, 주거, 금융,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책임은 패자가 되고 나서 그분을 키워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것도 국가의 역할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패자로서 늘 살지 않도록 자활을 통해서 다시 국가의 건강한 공동체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안 되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국가가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복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본사회, 기초적 삶을 넘어서서 행복과 희망을 나눌 수 있는 기본사회로 대전환되어야 되죠. 저는 이게 바로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번째는 이 기본사회로 가는 진짜 대한민국에 또 훨씬 더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야전사령관, 민주당의 야전사령관 누굽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이 야전사령관은 대표님이 저한테 줘주신 게 영광 재보궐선거에 기획단장하고 지원단장하고 내려 보내시면서 저한테 황의원 그래서 제가 한 달 진사서 한 달 살고 선거 승리해가지고 오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호남에서 우리 민주당 공천 받으면 다 당선되는 걸로 알잖아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러더라고요. 저기 조직부총장 황명선 의원이고 영광 가서 한 달 살기를 해. 거기 그냥 민주당 공천 받으면 다 당선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당에서 이렇게 데이터하고 전략기획에서 이렇게 쭉 당내에서 여론조사를 내부적으로 하잖아요. 보니까 당 지지율은 우리가 60%고 조역당이나 진보당이나 10%, 5% 이렇게 돼요. 근데 후보를 놓고 딱 이렇게 해보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정당 지지율을 못 따라가요, 후보가. 영광이라는 인구 5만의 도시에서 그러니까 지역이 짧고 거기서 오랫동안 다 인맥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당은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 그러나 시장 지방의원은 본인들 그래서 무소속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조영장이나 진보당한테 우리가 뺏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언론에서 조중동에서 민주당 호남은 민주당과 이재명을 버렸다 딱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대선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학교에 가서 쭉 하는데 후보 지지율이 못 따라와요. 같이 비슷해요. 어떤 데는 진보당한테 질 때도 있었어요. 진보당은 1000명 넘는 내외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 새벽부터 6개월 전부터 와가지고 반일해주고 휴지 주워주고 거기 원전이 있기 때문에 올인을 했어요. 그 지역에 진보당의 도의원 한 명도 있어요. 도의원 2명. 그러니까 진보당 뿌리가 좀 있는 지역이죠. 올인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여론조사 하는데 우리 후보가 지는 것도 나와요. 제가 이건 처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네요. 대표님께서 4번 한 보궐선거 지역에 4번에 4일 동안 지원해서 온 적이 있나요? 없죠. 요청을 했죠. 저를 보내면서 밥값 있어.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원계좌 하나 보내줘. 그냥 또 정년차게 그냥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냥 안 보내더니 그거 안 보내? 진짜 주실 모양이다. 그래서 웹자고 만들어가지고 대통령님한테 대표님한테 탄핵을 보냈죠.
대표님이 트위터에다가 당시 트위터에다가 두 줄 다 썼어요. 제목은 부탁. 황명선 의원을 영광 지휘사령관으로 보냈는데 반값이 부족하대. 이거예요.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 대표는 터지게 먹었어요. 잠도 뼈나가게 하고. 그래서 승리로 이끌었어요. 아유, 이럴 때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제 이런 비하인드 있어요. 그때 저한테 이제 야전사령관, 지휘사령관이라는 이 닉네임을 붙여줬어요. 저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재명 정부를 세웠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1년밖에 안 남은 1년 정도 지나가지고 하는 선거여서 중간평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동시지방선거에서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이재명 정부가 개혁과정을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의 야전사령관으로서 다음 지방선거 현장에서 어려웠던 이 4년 지역에서 계속 당선되고 해왔던 보궐선거에서 선거를 이끌었던 또 대선에서 해왔던 저의 역량을 갖고 내년 우리 민주당의 지방선거에 압승을 하는 야전사령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이런 정도 이렇게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지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 이렇게 경청도 하고 또 좀 궁금한 이야기를 또 답변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의문현답이라고 하죠. 우리 문제 현장에서 답이 말이에요. 항상 현장에서 목표를 또 답을 찾으시고 노력하시면 현장형 리더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를 사랑하는 민주당의 야전사령관 우리 황명선 후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몇 분께 자유로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 상관없이요.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질문 안 하시면 제가 질문을 요청할게요. 마이크 잡았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뭐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100년 전당 자치공무원 기본사회 야전사령관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기재부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다 영원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근데 성공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아져서 그 기재위에 계시기 때문에 제주 사례와를 붙여서 제가 현장에 있을 때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를테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주의 해산물 운송비 관련해서 한중 FTA에 제주가 8대 작물이 양화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전국의 어떤 농업현장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제주 지역을. 그래서 제주의 생산성은 뛰어난데 경쟁력은 여전히 제자리에 걸리면서 농식품부를 설득을 해서 해산물류 운송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해서 기재부에서 결국엔 저희들이 실현되지 못했었고 또한 제주 지역의 항만 관련해서 해수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하고 기재부에 가는 거의 다 누락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항만 관련은 특히 아마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방파제 사업이 있기 때문에 BC가 2일 이상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사례를 쭉 찾아봤더니 0.8 이상이면 거의 다 통과되어 있었는데 제주 지역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해수부의 권한이 일부 이양받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기재부가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이 있을 거로 예상되어지는데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건 강국하게 좀 건의사항입니다. 좀 전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100년 정당 가는 정당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원의 상식교육도 필요하고 당원이 활발하게 토론과 문화를 즐길 수 있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주연구원이라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과연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정말 활기찬 정당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왜 민주당원이냐 하시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 민주연구원이 분원들이 각지에 설치돼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굉장히 좀 여의자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좀 민주정부 제주 군원 설치를 좀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서울시 조성씨 말씀 들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몇 분들 더 말씀 듣고 답을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저기, 잠시만요. 우리 김남혁. 목소리가 들어와서 많이 앉아서 끝나게. 네네. 김남혁 의원입니다. 저희 제주도 전 청년위원장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명선 최고위원이 이렇게 제주도를 방문해 주셔서 예. 후보님 된걸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는 사실 희망이란 단어를 쓰는 것 중에 사치였습니다. 이게 정치는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듣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님이 계시면 국민들이 다시 한번 희망이라는 단어를 꺾이지 않고 계속 타올라서 우리나라가 더 강해지고 우리 백성 국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제주도가 이제까지 우리 IMF 때도 제주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한 지가 30년 가까이 됐는데 좀 최악의 경기가 안 좋습니다. 제주도가. 그래서 지금 제주도의 핵심 사업들이 아마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제주도의 특정 부분을 얘기는 안 하겠는데 앞으로 최고위원님 되시면 제주도와 좀 소통해서 우리 제주도 핵심 전략 사업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해서 우리 제주도민이 그나마 좀 삶의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도 또 홍명선님 최고위원이 하시는 게 제주도 끝까지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부의 말씀이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지금 저기 오후에 또 육일정이기 때문에 아니요, 뭐 그래도 아우 저 비행기 타고 갔어요. 우리 저기 주실 말씀 좀 많이 드릴게요. 밥 먹는 시간을 드리더라도 이렇게 다 바쁜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저한테 주실 말씀 우리 대학생위원장님, 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다음에 다음에 뭐 정치하실 거죠? 예? 출마하려고 하는데 뭐 애로사항 같은 거라든가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든가. 이번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10대, 20대들의 보수화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명선 최고 후보님께서 이제 얘기하듯이 정말 10대, 20대들 이제 다음 미래 세대들의 이제 다음 정권이고 다음 총선, 대선 계속해서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정말 인상 깊었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저 전국 대학생위원장이랑 전국 대학생위원회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민주당, 우리 청년들이 과연 다음 총선, 대선 때 그리고 10년, 20년 뒤에 과연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도, 그런 토론도 나누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명선 의원님께서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교육 관련해서도 저희 10대, 20대들의 지도부에서도 좀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10대, 20대. 우리 대학생위원장님, 대단하네요. 뭐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요청했잖아요. 근데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또박또박 본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예? 지역구가 저기 서귀포 어디예요? 김한구 위원님. 예. 다음 지방선거 준비합니까? 저기 김한구 위원장님이 저기 피고만 안 하면 우리 논산계를 검사를 했어요. 인재네. 예. 우리 이렇게 대학생위원장, 대학생위원회 청년회가 있지만 이렇게 젊은 이렇게 우리 그 학생들부터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생각과 가치와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하면서 배우고 학습하고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면 나는 그래서 우리 대학생 위원장 같이 현장에서 지방위원도 하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시대를 꼭 만들고 싶어요. 예? 우리가 시장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지방위원도 이제 대통령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예. 자, 또 주실 말씀 있으시면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눈을 피해요. 나를 지목해 줄까?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여성위원장님, 예, 뭐 한 말씀 주시죠. 예. 이미주 위원장님. 이제 너무 최고위원 되시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너무 이제 역할을 많이 이제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가벼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최고위원 후보 말고 내년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셨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이 없으셨을까? 그런 아주 소소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예. 그게 다음에 이번에 1년짜리니까 너무 아쉬우니까 다음에 또 나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우리 내부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여성위원장님 주신 얘기부터 그러면 많은 분들이 했을 때 그 짧은 그 1년보다 저를 더 크게 쓰시죠. 그 얘기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대통령이 우리 당원과 국민들이 딱 세우고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과 결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고 짧은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권 초반기에 지도부에 가서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되겠다. 그런 제 마음이고요. 다음은 뭐 아유 1년 열심히 해볼게요. 대통령 잘 모시고 우리 국민 주권 뒷받침하고 민주당이 유능하겠고 잘 싸우고 내랑 확실하게 동식해야죠. 그죠? 국민의힘 요즘에 그 전당대회 지도부 하는데 이 내란 세력들, 내란 동료 세력들이 지금 후보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죠. 대표 두 후보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내란 정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실질적으로 과거에 그 이석기 통일당보다 더 심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또 우리 그 비상계엄 해제할 때 못 들어오게 했던 추경호 그 작전을 짰던 그 일당들 그리고 윤석열 국수본에서 체포하러 갔을 때 그 관저에서 막았던 그 45명 확실하게 처벌해야죠. 방 뺄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설게요. 네. 우리 대학생 위원장께서 10대, 20대 보수 이번 투표를 보니까 참, 우리 10대, 20대가 과거에는 특히 우리 남성분들이 우리 민주당 지지하는 게 좀 약하죠. 이준석이나 뭐 다른 쪽에 국회 쪽에 지지하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 당에서 가장 크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우리 대학생 위원장이 본인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런 문제들을 당 지도부가 우리 대학 10대, 20대 젊은 청년 이 세대별 차별하지 않도록 그리고 차별받지 않도록 이렇게 당에서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런데 저희 실질적으로 우리 이 10대, 20대의 우리 이 세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직접 들어서 직접 정책을 설계하고 당은 뒷받침해주고 그렇게 힘이 되어주고 하는 역할들을 좀 나눠서 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면 대학생 위원장의 아버지 꼴이잖아요. 우리 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이 자리에 왜 10대, 20대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왜 이준석이나 왜 국힘을 우리 당보다 더 좋아할까? 굉장히 퀘스천이거든요. 근데 우리 대학생 위원장은 그것을 알아요. 아시는 분들이 같이 동시대에 있는 우리
유능한 우리 대학생 위원장이나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이 그런 정책을 우리 10대, 20대가 소외받지 않도록 우리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들고 또 만들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제가 지도부에 가면 그런 부분들을 직접 살피고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국가의 정책으로 이어져야 되죠. 우리가 연합이니까. 10대, 20대. 나한테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20억, 30억씩 하는데 내가 어느 세월에 나 결혼 안 할래? 그냥 집 안 가질래? 아니 그냥 내가 월급 받아서 그냥 내 프리하게 내가 쓰고 내가 내 인생 내가 나한테는 그 20억, 30억 절대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는 희망이 없는 세대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좌절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사이에 이준석 같은 사람은 또 국민연금과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국가적 정책으로서 여러분들이 주신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10대, 20대도 제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취업, 두 번째는 뭐 주거 문제, 나도 결혼할 수 있도록 집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디테일한 방안과 내용들을 만들어야죠. 그냥 우리 신혼부부주택, 그냥 뭐 청년주택 이런 정도의 그런 지원을 과거에 정부에서도 쭉 했었는데 이것보다도 조금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필요한 것들을 국가 정책 의제화해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 김남혁 청년위원장 당부에 말씀드렸는데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 다음에 제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주까지 최고위원들 잘 살펴라 이 얘기죠. 예. 지금 우리 당 지도부에 전현기 최고위원, 그다음 김병준 최고위원, 그리고 한준호 최고위원, 이현주 최고위원, 경남의 송준호 최고위원, 홍성국 최고위원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임명직 빼놓고는 선출직에서는 서울 수도권이 뭐 없잖아요. 제가 지역 출신이잖아요. 지역이면 지역을 잘 챙겨야죠. 제주를 잘 챙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박수 칠 때 정확히 쳐주시는군요. 그리고 우리 박 의원님께서 주신 기재부에 관련된 기재부가 저도 이제 시장하고 또 의원님 하셔서 잘 일을 된 뭐 여러 가지 지역 사업들을 하다 보면 국가적 사업들을 꼭 만들어야 될 내용들이 있죠. 규모가 큰 것들. 그러면 꼭 예비 타당성이라는 이런 지도가 있어요. 기재부에서. 저도 논산에 KTX 훈련소역 정차역을 설치를 하려고 제가 민선 오기 시작되면서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돈을 받고 오는 훈련병과 가족들이 입대할 때만 거기다 정차할 수 있도록 세워줘라. 뭐 새로 이렇게 막 무슨 길을 철도를 노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거 정차역, 간이요. 그게 국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거 논산의 역할이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 입대 면회할 때는 차가 3시간씩 정체된다는 불편함이 있는 건데 우리 시민들은 그러나 국가의 병역통지서를 받고 오는 훈련병과 가족들한테 당연히 그런 편리한 이 제공을 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죠. 정차역 어디 노선 만들어서 새로 이렇게 이 철도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것도 매번 쓰면 저속 처리라는 게 입대할 때 그때는 할 수 있잖아요. 간이용 만들면 정차용만 그것도 예타에서 안 해가지고 못했어요. 예비 타당성. 그러니까 이 예비 타당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경제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서울 대도시와 지방 소멸도시가 있는데 모두 다 잘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자치분권 균형발전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핵심적으로 균형발전이 차별받지 않고 다 되려고 하면 예타제도에 대한 확실한 개선을 해야죠. 경제성으로 보면 다 서울 수도권으로 다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인구가 많은데 경제성 딱 타당성 분석하면 다 나오죠. 인구가 적은 제주도, 논산, 목성, 해남 이런 이제 좀 어려운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국가적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경제성, 예타 때문에 안 돼요. 아까 국가적 사업, 논산 훈련소 정차역
이것이 논산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것은 국방부나 국가의 역할이죠. 근데 그것도 경제성이에요. 개선해야죠.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타의 제도를 확실히 개선해야 되고, 우리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이어서 이제 윤석열 정권이 탄생이 됐는데, 그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코로나 전 국민한테 지원금 하자라고 그렇게 이재명 대표도 그랬었고, 저도 전국시장으로서 회장을 하면서 막 기자회견을 국회 가서 엄청나게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우리 문재인 정부 대통령만 못 만나고 다 만났어요. 경제수석, 정책실장, 리더실장, 총리 우리 당에. 그런데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자꾸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어떤 경제 선순환이 되는지 이걸 복지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지금 국회의원 다 복지라고 해요. 어려운 사람들은 전 국민 왜 이거를 해? 어?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손자한테 왜 줘? 뭐 이런 식의 논리예요. 이것은 뭐냐면 골목 경제의 개념이라는 얘기죠. 어려운 분들은 선택적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스토핑하고, 그리고 소비가 위축이 됐으니까 국가적으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지원 앞으로 골목 경제를 살리고, 그걸 했는데 돈이 없다고 안 하죠. 그리고 민정을 들어오고 나서 50조를 다 꺼내놓잖아요, 기재부가. 그래서 기재부 앞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입장은 다 서 있어요. 제 입장은 기재부 분리해요. 예산하고 기획하고 분리해서 대통령은 바뀌어도 정권은 바뀌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주도해갈 수 있다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지 않도록 제가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주연구원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은 참 어려운 것만 생각하시고, 이거 첫 번째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니까 한 번에는 다 할 수 없겠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원 간담회를 하면 우리 의원님처럼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의 분원들을 다 지금 설치해서 정책적 역량도 키우고, 우리 교육과 학습과 커리큘럼도 짜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좋은 인재를 키워낼 수 있지 않냐. 아주 지단한 말씀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게요. 제가 여기서 확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당을 나 혼자 이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필요하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현행법상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 못하는 이유가 일단 법을 만들어야 돼요. 법을 만드는데 제가 앞장설게요. 이건 뭐냐면 국가에 지원하는 이 지원금이 있는데, 국가의 보조금이 있잖아요, 정당에. 이게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정책기는 민주연구원 본원만 딱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본원들은 설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불합리해서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의원님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힘이 부대끼면 우리 동료 여러분들한테 요청할게요. 예? 네. 요청해서 얘기하고 자, 또 주실 말씀 있으시면. 정치는 안 떠도 되죠.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청년 정책 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저희 때는 1급 비서관실이었는데 지금은 청년 담당관으로 하면은 이번에 5급으로 이렇게 뽑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때는 아예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급수를 올려야만 우리가 이 전 부처에 있는 청년 정책이나 그 다음에 총리실, 청년정책 조정
그 위원회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대학생 위원장님 말한 청년과 관련된 제대로 된 정책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대통령실에 1급 수준으로 조금 1, 2급 수준으로는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요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국회 그 개수령 소위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 지금 제주도 국회의원님들이 계속 소위가 되고 있는데 호남공으로 아마 분류되다 보니까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많이 밀립니다. 예결 중이요. 예. 개수령 소위 국회 예결위에 있는. 그래서 좀 매년은 아니어도 국회에 저희 우리 제주도 의원님들 조금 최대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그 대선 때 엄청 고생하신 우리 문종태 의원님 잘 좀 사전줄 전혀 안 돼. 그런데 세 번째 얘기하니까 다들 그냥 웃기만 하고 외면하는데. 예, 그 세 번째 여러분 박수로 가능해서 제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문용태 의원께서 대선 때 비체혁명본부 안진걸 소장이랑 민생연구소 우리가 거기 하나 이렇게 그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아주 헌신적으로 상근하면서 그래서 서울에서 봤어요. 우리 캠프에서 제가 동생은 제주도에서 출퇴근해 저기 50원 쪽방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한다고. 좀 미안하다. 뭐 서울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아니고 제주에서 와가지고 한 2달 가까이 저기 50원 있잖아요. 한 평짜리 50원 영등포에 2평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아주 우리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아주 헌신해왔죠. 아주 다녀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회 예결소위는 원내 소관입니다. 원내 소관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대림 의원님, 김한도 의원님, 유성범 의원님께서 왜 황명선 의원이 저렇게 예결위 개수정을 왜 제주도 의원 꼭 해야 된다고 얘기했나. 그 다음 의원님 얘기 꼭 하겠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 일을 해보고 계시니까 도의회 예결위도 그렇고 예결 수위라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뭐 예산은 한정도에 있고 국가 예산이나 도의 예산도 그런데 마지막에 밀고 땡기면 또 여야가 이런 또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지역 예산을 좀 찾을 수 있고 챙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호남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제주도가 소외됐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이것은 원내 대표가 주도권을 갖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도부에 들어가면 강력하게 제주도 가니까 제주도에 많은 의원님들이 차별을 한다고 예결위를 한 번도 안 시켜준다고 이렇게 조금 더 용도를 짙게 말씀을 좀 세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정책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반드시 청년 정책을 대통령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총리실도 있어야 돼요. 총리실은 뭐냐면 결국은 여기는 직접 일하는 부서가 아니라 각 부처의 청년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디테일하게 잘 로드맵을 만들고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있는 거 확인하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 그 BH 대통령실에 이 직급을 상향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총리실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 제가 대통령실 인사하는 중 그리고 총리실 제가 총리님한테도 직접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선발하죠. 근데 선발할 때는 선발하는 과정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할게요. 과거에 이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갑자기 저는 청와대 비서관을 했어요. 1급자리에. 그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젊은 대학생과 청년들이 저분이 청년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 상징적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같은 또래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줄잘 서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지 못하고 차별받는다. 본인들의 대상의 대표적인 상징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했는데, 그러나 현장에 있는 젊은 청년과 대학생들은 저 사람은 줄잘 서가지고 어떻게 평생 여기 그 일급 가기도 어려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인사로 보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많다. 그래서 그런 직접 상의하는 건 필요한데, 선발 과정에서 굉장히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예를 들면 이게 토론을 통해서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자기 기준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면 사람들이 대표성을 인정하겠죠. 그래서 이런 좀 디테일한 이런 제안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또 상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끝내야 되겠죠? 예. 끝내야 됩니다. 비행기 싫어. 하세요. 이거 먼 제주까지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 제주의 현안들을 들려주신 우리 황명선 후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중민주당 화이팅!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다른 한국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야자트랙과 황명선 최고위원 후보님과의 간담회를 큰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은 우리 고석준 TV로 전국에 생방송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우리 고석준 TV가 지금 제주도 오면서 중앙이 플러스로 활동하고 있는데, 고생했다고 큰 박수 좀 부탁드리고, 편하게 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만나서. 저기 찍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들 화이팅! 자, 우리 포토타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후보님, 예정 후보님들을 오셔서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한동수 의원님, 오셔서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우리 권용태 위원장님 저기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거 놔주셔야 돼. 우리 후보님 같이 가자. 하나, 둘, 셋. 현우 씨 사진 좀 찍어줘. 나 저기 같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님들 화이팅! 화이팅! 황명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배정 위원장님. 자, 우리 여성위원장님 빨리 오세요. 하나, 둘, 셋. 사진 찍으시고 옆에 말씀 쓰는 자, 우리 정예철, 우리 찍었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예. 다음에 오늘 또 따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다 된 거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야전사령관 황명선 최고위원님이 제주도당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정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배당 동지 여러분, 황명선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동안 당을 위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국민과 함께 우리 이재명 국민의원님을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번 지도부를 완성해서 우리가 뽑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황명선은 강력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란 세력을 신속으로 중시시키고 기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과거 윤석열로 거부되었던 민생 입법도 신속하게 개혁 과제들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두 번째는 우리 민주당이 주인이나 우리 당원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당원 주권을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에 비례대표 공천은 전당원 투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실제로는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또한 대한민국이 함께 같이 성장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제가 논산시장을 과거에 했는데요. 자치와 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 골고루 차별받지 않고 잘 사는 그런 제주도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내적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헌법에 나와 있죠. 이제 기초적인 삶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행복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이게 바로 진짜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해왔던 시장했던 황명선 제가 자치분권 균형 발전을 통한 기본사회의 전환으로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하시다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는 민주당의 야전사령관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 있으면 대선, 그 다음에 영광, 담양, 거제, 보궐선거 있으면 조직구청장으로서 늘 현장에서 현단살기를 자처하면서 승리를 이끌어왔습니다. 함께해준 당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내년 이재명 정부 성공 개혁과제의 강력한 뒷받침은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 우리 민주당의 압승입니다. 특히 제주 도지사 그리고 지방의원님들 압도적으로,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영남권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그런 역할들을 민주당의 야전사령관 저 황명선이가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단독 후보지만 여러분들이 찬성, 파이팅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저 떨어집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화이팅! 파이팅! 전국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화이팅! 파이팅! 도민 여러분 화이팅! 네, 오늘 간담회를 또 무사히 마쳐줬는데, 저 간담회 보면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어서 그런지 디테일에 상당한 감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우리 최고위원 이제 세 번째 도전에서 이제 단독 후보가 됐는데요. 그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서 황명선 야전사령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를 찾아주신 황명선 야전 사령관님 파이팅 하십니다. 황명선 파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예, 구독자 수가 좀 있습니다. 지금 라이브로 나갔습니다. 예, 제주 앞에서 라이브로 나갔고. 오늘도 라이브로 다 나갔어요. 아, 그럼 좀 더 잘할 거야. 아, 잘했었다. 네. 네.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